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고 계신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들들을 둘이나 키우고 계신다 보니 참으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 손이 많이 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키우고 있어서 이중 팔과 머리가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교차가 더해지는 가을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의 중심에 있는 지금, 지난주에 오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단풍을 구경했어요. 아들들 때문에 바쁜 머리도 식힐 겸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런 여유를 언제 맛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득한 기분마저 드네요. 단풍을 바라보는데 남편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단풍이 물들면 우리 부부는 언제나 아이들을 데리고 단풍을 구경하러 다녔어요. 아이들도 그때의 추억을 오늘까지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웃고 했지만 오늘은 그동안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학교에는 독서 동아리가 꽤 크게 있었는데 그 안에서 선후배 관계로 처음 만나본 더라고요. 제 나이 20살이었던 그때를 믿어줘. 넌 어떻게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그냥 책 냄새가 너무 좋아서 서점에만 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20살 어리기만 한 나는 선배였던 그 남자가 너무 크고 멋있어 보였어. 선배는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졸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 만나게 된 거였어. 취업 준비를 하던 중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어. 내가 찾는 해답들은 언제나 책 속에 있더라고. 그래서 책을 멀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4학년이 되어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 책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고 있어. 찾고자 하는 선배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우리는 조금씩 만나는 일이 잦아졌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선배는 단지 듬직해 보이는 것만으로는 아니었고 마음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 선배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할머니에게서 자랐어요. 할머니마저 군대에서 전역하신 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배는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외동으로 태어나서 더 이상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어요. 그의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안아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선배는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대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의 곳에서 합격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축복받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대기업을 3곳이나 합격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가능했죠. 일반적으로 한 곳에서 합격하기가 어렵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합격했는지요? 다 운이 좋았던 것 뿐입니다. 아, 그리고 유선이 내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일부가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3년 동안의 연애 동안 우리는 그런 평범한 싸움조차 안 했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하나씩 더 많이 도울 수 없어서요. 안달인 관계였어요. 우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아들처럼 대해주셨다. 선배의 부모님 기일이면 부모님께서 먼저 안부 전화를 걸면서 살뜰하게 보살펴 주시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취업하는 것도 좋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나한테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제는 내가 정말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거든. 나는 내심 프로포즈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나에게 청혼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자마자 숨을 쉴 새 없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천천히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진행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연애 때와 다름없이 너무 달콤하고 황홀한 날들이 연속되었어요. 오히려 연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결혼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취업 준비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낳고 지내는 게 어때? 어차피 취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주면 한참 쉬어야 하니까 사실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요. 그래도 최소한 2명의 아이를 얻고 싶다면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많은 편이라서 남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취업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갖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실 남편의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3살 나이에 결혼을 했고 5살 때 첫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고 아이를 다시 가지기 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임신 기간에 유독 많이 고생했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서 들어온 아이는 제가 빼앗긴 아들이었죠. 남편은 아들을 처음 보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셨다면 우리 아들 정말 이쁘다고 많이 칭찬하셨겠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던 분들이었으니까 그러한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부모님의 주신 사랑까지 아이에게 다 전해주실 거예요. 우리 이제 진짜 부모가 되었으니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보자고 다짐해요. 아이를 보면서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그때 했던 그 다짐에 따라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남편은 회사에서도 승승장구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다른 이들보다 빠르게 진급을 하고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을 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신했을 때의 어려움은 어느새 까맣게 되었고 둘째 아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된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진혁용 알지? 그 형이 예전에 내게 자기 회사 차를 공유하는 거 같이 해보자고 했었거든. 아이폰 사업을 확장하면서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제 곧 태어날 아이도 있고 그래서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이상 도전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이제 둘째까지 태어나면 애가 둘인데 그래도 안정적인 쪽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받는 연봉만큼 받을 수 없다는 걸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확실하게 남편에게 전달했는데 남편은 오랜 시간을 생각해온 일이어서 그런지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같았어요. 투자자로 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연봉보다도 매출액이 내 돈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조금은 불안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잖아요. 분명히 나한테도 다 당신한테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거라 생각해요. 저 정도로 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곧 태어날 둘째 때문에 제 정신이 혼란스러운데 남편도 그렇게까지 하니 저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을 한번 믿어봐야겠어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온 사람이었고 가족을 위한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충분히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잘 안 된다 해도 제가 어떻게든 해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나한테 할 이야기가 아닌 걸 잘 알아요. 우리 현우도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시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정말이야, 여보. 허락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결국 내 편에 서서 이야기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정말 고마워. 그 이후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형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투자를 한 부분이 있어서 지분이 있기에 더욱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이나 다름없어 보였을 거예요. 멀쩡하게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는 사업을 한다고 하니 제정신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미혼의 몸도 아니고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더 그래 보였을 거라 생각해요.
얼마 후 태어난 둘째를 보면서 행복하면서도 앞으로 어떡하나 하는 갑갑함도 동시에 느꼈던 것도 사실이에요. 남편의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 우리 작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은 정말 불필요한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능력이 탁월한 분이셨거든요. 남편의 사업은 6개월이나 지나고 1년이 지난 후 완전히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 우리 손에 들어왔죠. 여보, 솔직히 너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나를 믿고 이렇게까지 지지해줬는데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어요. 만약 제가 잘못된 일을 한다면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우와 현민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당신 덕분에 사는 것인데요. 남편의 의지를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의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저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잘한 결정의 한 부분이 결혼이었단 걸 친구들 사이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돈을 잘 버는 남편을 갖고 있는 저는 더욱이 시집살이한 적이 없는데 결혼한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나를 부러워하는 얘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 또한 그 부러움을 받는 것을 은근히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도 이미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는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흔한 작은 다툼조차도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정한 성품으로 유명했기에 우리 아들들 역시 또래 친구들보다 의젓하고 성숙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고민이 많은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들은 그런 면도 없었습니다. 제 삶을 너무나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첫째가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그동안 잘 이어온 사업을 일단락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당신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차라리 우리 가족끼리 머리 식히러 애들 방학 때 해외라도 다녀올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잠깐 어학연수 겸 다녀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그래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하나 없어요.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남편이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었어요. 남편을 믿음직스럽게 생각해서 금방 다시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며칠 전에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근 싱가포르 시장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조기 진입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진혁이 형이랑 잠시 싱가포르에 가서 시장 조사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와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 남편은 나에게 시장 조사와 사업 구상을 겸한 싱가포르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어. 계속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던. 얼굴에 간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서 저도 내심 기분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학원 픽업을 애들이 하면 되니까 하면 좋겠어요. 당신, 그렇게 해. 그동안 너무 일만 하며 지내는 거니까. 얼마나 다녀올 생각이세요? 진혁이 형이 미리 잡아놓은 업체 미팅도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일단 2달을 바라보고 있고 되면 3달까지 체류할 것 같아요. 너무 길면 그 전에 돌아갈게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서 남편은 2달에서 3달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저 한 번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했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어요. 당신에게 3달이라도 시간을 못 주겠냐? 봐, 그래. 가서 너무 일 생각만 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다 와. 남편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었어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캐리어를 끌고 집 밖을 나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도 매일 아들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살뜰하게 돌보던 사람이었어요. 아들들이 와, 제발 아빠 전화 좀 그만하세요.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이가 바깥에 나가니 집 생각이 더 많이 나시나 봐요. 멜랑게 전화를 하시는 거 보니까요. 당신이 해준 김치찌개 생각이 나를 엄청 간절하게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여행을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갔다는 걸 깨닫고 나니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해졌어요. 남편은 거의 3개월을 외국에서 보냈고 곧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3일 전이었어요. 보통은 전화가 오는 시간인데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네요. 아침에 보낸 문자가 마지막이었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 아쉬움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 수 없는 불안한 기분이 저를 감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을 때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동업자인 진혁 씨가 전화했어요. 수화기를 건네받고 진혁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놀랐지만 들어주세요. 동준이가 오늘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그만 사망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오늘 아침까지 문자를 주고받으며 평소와 다름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몇 시간 전까지처럼 문자 주고받았어요. 오늘 싱가포르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에요. 화장실에서 운이 좋아서 빠져나온 나는 동준이는 현장에서 나오지 못했어. 그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해. 지금 이게 고민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 진혁 씨는 울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됐다는 생각뿐이야. 그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어. 진혁 씨는 화재 현장 사진을 보내줬는데 정말 참담했어. 아이들 아빠의 얼굴을 사진으로 확인했는데 손이 너무 떨렸어.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게 느껴져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남편의 유골이 전해지자 일이 정말 현실임을 느꼈어요.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 동의를 받은 뒤에 화장을 하고 유골을 가족의 품으로 가져오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요. 이 사실은 그 경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유골을 안고 울면서 그냥 조금만 있다가 오라고 하면서도 뭐라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긴 시간을 혼자 놔두고 있어서 자신을 원망했어요. 유골을 받은 이후에는 상조회사에 도움으로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남편의 유품과 그의 재산을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남편이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다가 그의 재산으로 몇 억에 달하는 빚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혀 몰랐었어요. 남편이 그런 빚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죠. 자연스럽게 배우자인 제가 그 빚을 짊어지게 되었고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의 삶은 정말로 힘들고 처참했어요. 가장 먼저 집을 옮겨야 했어요. 집을 팔아서 빚 중 일부를 상환하게 되자 더 이상 수도권에서 살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내려가는 길에 단칸방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직 공부를 해야 할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인 상황에 따라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으로 결혼하고 출전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속에서도 다양한 일을 따질 여유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려면 나는 더욱 강인해져야 했던 이유 때문이었죠. 큰일을 겪었음에도 큰 아이는 이러한 상황을 의젓하고 침착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엄마, 현민이 걱정 마세요.
제가 힘든 만큼 엄마도 힘들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만약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던 내 큰 아들이라면요. 저를 이렇게나 위로해 주더라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위해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한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생각에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전에 살던 동네에 우연히 방문할 일이 생겼어요. 너무 오래전에 잡아둔 약속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방문한 거지만 거기가 저희 집이었던 곳이라서 그런지 익숙하고 안정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약속이 있는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그 고깃집은 우리 가족들이 주말에 자주 방문했던 곳이었죠. 사장님은 친절하지는 않았지만 저희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라서 혼자 있기보다는 편안했습니다. 가족들이 올 때마다 언제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사장 아주머니께서는 쉽게 보여주지 않는 미소로 반겨주시곤 했습니다. 아, 누구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신 겁니다. 지방에서 지내느라 이 자리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간만에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그렇군요. 지방에서 바쁘게 일해오신 것은 알고 있어요. 얼굴이 좀 지쳐 보이시네요. 하지만 이후 사장님이 하는 말이 믿기 어려운 거려. 그래도 가끔 자주 오세요. 아기 엄마 남편님도 엊그제 왔었어요. 고기를 먹으러 갔다가 괜히 집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사람과 함께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그렇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별다른 일이 없으면 괜찮겠지 뭐. 너무 놀라서 사장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엊그제도 고기를 먹으러 왔었다는데요. 아, 무슨 일로 그렇게 놀라요? 남편은 원래 자주 오셨는데요. 엊그제도 고기를 많이 먹고 떠났지요.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기가 막혀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아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제 남편은 사고를 당해서 해외에 있었던 재작년에 갔다가 먼저 고기를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에 사장님도 놀란 토끼 눈을 하면서 놀라시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귀신이라도 본 거야? 이게 무슨 일이람? 어제만 온 게 아니라 한 달 전에도 왔었는데, 아기 엄마, 이게 정말 무슨 일이지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확인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CCTV까지 돌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화면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너무 확실하게 우리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봐요. 아기 엄마, 내 말이 맞잖아.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걸 보면 더 불안한데 CCTV를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화면을 봤어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둘이서 갈빗대를 먹으며 신이 나는데 그것을 보고 정말 기겁할 줄 알았거든요.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제게 상대가 죽었어? 사기를 친 건가?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인 건가?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내가 남편의 사고 현장 사진을 이미 봤는데 그 보인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머릿속엔 물음표가 수두룩 떠올랐어요. 그러다 사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급이 다르겠죠. 아, 여기 있는 건 누가 갔다 오는 여자와 같이 온 것이에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죠. 예약이 되어 있는데 아빠니까 예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장님께서 항상 그 이름으로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급격히 믿음이 안 간다면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는다가 옆에 계신 남자가 남편인지 확인해도 될까요? 아,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궁금해지는 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불안하면서도 그 다음날 고깃집에서 잠복하면서 그들이 올 때를 기다렸어요. 정말 마음이 두근거리는 순간이었죠. 잠시 후에 익숙한 얼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죠. 그 얼굴을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놀라고 낯선 남편의 모습에 대해 의아해졌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고 남편과 닮은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닮았지만 어딘가 다른 얼굴인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나와는 다른 면에서 다르긴 했지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그 남자는 제 남편과 함께 싱가포르에 갔던 동업자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진혁 씨가 여기서 어떻게 있죠? 라고 물었지만 그는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단지 나를 응시하기만 했어요. 또한 형제 같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남편과 비슷한 체형과 외모를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처럼 성형을 일부러 한 것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고 황당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물었어요. 성형을 한 거예요? 아니, 얼굴이 왜 고쳤어요? 그러자 그는 놀란 기색을 감출 수 없었고 이내 멀리 달아난 거예요. 회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가게 사장님과 저는 어이없어서 놀라서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 세상에 학교 아이랑 아빠랑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동업자 형과 함께 온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많이 놀라셨겠지만 괜찮으시다면 저랑 잠시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진혁 씨랑 함께 오신 분이시죠. 이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신 거죠? 그러자 남자는 제게 말하더군요. 많이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동준 형님의 아내분이시니까 믿을 수 없는 진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 남자는 도망가버린 동업자인 진혁 씨도 우리 남편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분은 좋아하는 초면이었어요. 현재는 제가 강준혁 대표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준이 형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형이랑 오래 일했던 직원 중 하나였어요. 남편이 사업을 오래 써서 그의 동료들은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분이랑도 오래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모를 수 있을까요? 회사에 중간에 합류한 것도 있고 이래저래 저랑은 만나뵐 일이 없긴 했어요. 그런데 진혁 씨는 왜 성형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이가 떠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는 제게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듣고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렵네요. 사실 동준이 형님이 떠나기 전에 회사에서 내연관계였던 여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두 사람은 5년 넘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혁이 형님이 그 여직원을 먼저 좋아했는데 여자는 동준이 형님, 사모님의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는 미혼이고 조건도 더 좋은데 사모님의 남편을 좋아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결국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서 여직원이 힘들어했어요. 이를 동업자 형님이 기회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틈에 그 여직원한테 적극적으로 접근했는데 여직원이 부근이 너무 보고 싶다 면서 그 얼굴 그대로 성형하면 만나줄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미친 생각이었죠. 그런데 또 동업자 형님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뜻대로 해준 거고요. 지금 둘이 결혼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지 하나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가정적인 줄만 알았던 제 남편은 저 몰래 5년간이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런 여자를 난 몰래 좋아해왔던 동업자 진혁 씨는 제 남편처럼 얼굴을 뜯어고쳐서 그러려고 한 것 같아요. 여자와 이제까지 만나오던 거였는데 이런 미친 짓을 할 생각을 한 건지 황당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부근이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의자의 곳을 항상 필요로 하는 눈치였어요. 사모님은 아이들을 챙기느라 남편인 자기가 항상 뒷전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저도 남의 가정을 파탄낼 순 없어서 말하지 못했어요. 늘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지만 이런 일을 뒤에서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죄송한데요. 너무 현기증이 나서요. 지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워하고 믿기 힘들어요. 그는 정말로 가정적이고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내 연인인 거라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전하게 돼서 송구를 진심으로 합니다. 사람 일이 한 발 앞을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당혹스럽게 느꼈어요. 그렇게 그 남자는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싱가포르예요. 사실 두 분과 내 연결이 있던 여직원과 함께 여행을 갔던 겁니다. 말이 사업 구상했던 곳이었지만 그냥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해외로 잠시 간 것이었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본부장이란 남자가 걷는 사진은 남편과 동업자인 진혁 씨 그리고 그의 내연녀라는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내연녀와 남편은 서로 끌어안고 있고 진혁 씨는 옆에서 V자 모양을 하는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속에서 열불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줄도 모르고 난 남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정말 바보 같았죠. 그리고 남자는 제게 마지막 현명한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어쨌든 사모님 부금이 먼저 떠나셨고 1년 정도 지난 후였을 거예요. 진혁이 형님이 술에 완전히 취해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그 화재 현장에서 자기가 동준 형님을 꺼내올 수 있었는데 일부러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요. 순간적으로 드디어 자기 사랑을 실현할 기회가 생겼다 싶었다는 듯 여자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지만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지, 대체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당장에 이 연년들을 찾아갔어요. 남자가 제게 진혁 씨의 집을 알려줬거든요.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살림. 먼저 옷을 갈아입었다는 걸 얘기했어요. 당신들, 지금 당장 나와. 당장 나와서 내게 해명하든 뭐든 해보는 게 좋겠어. 그래서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사진 속의 연인이 나타났어요. 제 얼굴을 알아본 것인지 기겁하며 놀라하더라고요. 아줌마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동업자인 진혁 씨가 나와 나를 안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은 제 정신이 명백한 사람들이면서 어떻게 그런 막연한 일을 하고 정당하게 살 수 있는지.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다른 사람 가정을 파괴하는 것조차도 역겨운데 얼굴까지 파헤쳐 고치는 놈과 함께 살고 싶어?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여자친구와 진혁 씨니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 아줌마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5년 동안 항상 나만 바라봐주고 나에게 떠난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이런 짓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싹싹 빌게요. 재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여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기에 이런 행동을 택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그 여자가 남긴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어서 그만큼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제 마음은 이제 매우 불편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줌마. 제발 노연을 풀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줘야 할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댁이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썼네. 남편 저 악마 같은 인간이 구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구한 건 알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두 연놈들끼리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사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 지금 저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는 것이다. 그때 진혁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였다. 정말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명할 테니 걱정 마세요. 아니에요. 재수 씨, 하지만 뭘 아니야? 저야 그렇게 화재 현장에서 남편을 구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는 제 남편을 희생하고 너를 차지하고 싶다고 하고 그 불길 속에 버린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순간 공간의 분위기가 긴장되고 그 여자는 진혁 씨를 벌레처럼 쳐다봅니다. 오빠,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 내 애인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어 그 사실을 밝히고 있었어요. 끔찍한 사실을 알려준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저에게 넘겨주었거든요. 녹음 파일을 듣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소름 끼친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치고 나서 이렇게 평온하게 나한테 다가올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사람이야. 그 순간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동준이 그놈이 죽을 만큼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내 마음도 좀 알아주면 안 되겠어. 더러운 소리 그만해. 당신은 동준 오빠를 보내버린 거야. 우리 오빠가 없었던 것과 같다고 큰일을 겪었을 때 제가 앞에서 생쇼들을 하다 자빠졌어요. 그 후 집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이 연놈들과의 재화를 전부 녹음해 두었거든요. 남편은 이미 죽어 있지만 내 연관계를 인정하는 부분과 남편의 죽음을 방관한 부분을 수송으로 제기했어요. 내 연녀는 제가 모르게 남편에게 거액의 돈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결국 모든 재산을 제게 넘기는 것으로 합의했어요. 증여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달해졌고 그리고 진현 씨는 제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나서야 되어요. 법적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제게 사실을 알려준 본부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분명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진심을 밝히고 싶은 마음의 증인으로 출석했거든요. 내 연인은 그 후 남편을 불에 방주한 사실을 알게 되어 진실을 숨겨더는 정육실에서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그런 사람이 연결시켰는데 어떻게 더 만날 수 있겠어요? 제가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좁은 방에서 벗어나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고 이제는 빚을 갚으며 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지내나요?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기도 하고 제 심적 안정을 위해 일부러 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사랑스러운 두 아들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도록 하는 것을 인생의 운명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라지는 것을 보니 저는 자신이 대견하고 신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릇된 사랑을 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니 지금 당장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청취자 분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억울함을 풀어낼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